네, 저희 책임지는 문화가 있죠. 문화 10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 예의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6.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이거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템포워. 8. 순수 수험한다. 9. 경제 파트너는 실제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가족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머리를 빗저리는 분들, 요즘 도대체 어느 공간인가 하는 분들 제가 딱 보면 알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문화가 아마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빠르게 모실게요. 사실, 이분을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저희가 지금 6월 진짜 뜨겁고 저희가 그룹 미팅을 옮겼잖아요. 근데 6월은요, 진짜 핫한 사장님들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성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갓영으로. 그냥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낌없이 열정을 퍽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갓영 선생님, 큰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유니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터 김영우입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준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긴장을 진짜 요즘엔 잘 안 하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떨림은 좀 더 많은 걸 제가 쏟아내기 위한 떨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그룹에 이제 수장이신 뭐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이런 강의를 듣고 저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의 그룹에 가서 강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손이 약간 떨리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좀 약간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 그룹에 또 오셔서 분명히 강의를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진짜 너무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쏟아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은 용기가, 그러니까 막 욕심이 드는데 그 잘하고 싶은 생각을 좀 지금부터 버릴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머리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어쩌면 한 시간이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 끄집어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최근에 읽은 도서 중에 너무 괜찮은 도서여서 이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생각으로 지금 전업한 지 2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부부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심은분들이 몇 분 있나 봐요. 아니면 방청객 수료를 하셔야 하는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이 열정에 그대로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항상 네트워크 마케터 강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해요. 항상 저는 삶을 살면서 저를 수식해주는 이런 문구가 있죠.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초대자분들도 지금 본인을 수식해주는 문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 페이지 하나로 어찌 보면 세미나의 전반적인 내용일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우선되었던 건 수식어보다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왔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뉴스킨의 사업 전개 이거일 수 있지만 저의 성장 스토리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제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가 먼저 우선됐어요. 그러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도 선택에 의해서 여기 다 앉아 계실 거거든요.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주도권이 있냐 없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어찌 보면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냐 없냐가 자체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내가 힘이 있냐 없냐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뭐 물질적인 거, 시간적인 거보다도 저에게 가장 우선되는 게 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의하기로는 삶이라는 경기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거, 이게 제가 정의한 자기결정권인데 어떨 때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라는 삶에 어떤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관람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그냥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대충 그냥. 근데 뉴스킨을 선택한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사실 재미없기로 되게 유명한 쌤이에요. 그런데 트윈즈까지 이렇게 소문이 안 났나 봐요. 제가 다행이다 싶어서 왔는데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진지한 내용도 있고 사이사이에 재밌다 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질문 갈게요. 요 74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 것 같나요? 74년생? 74년생. 네, 조용히 문 뒷문 열어주세요. 그런 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라는 내용은 또 들으시면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죽기까지 남은 연도예요. 되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저는 약간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 제가 5살쯤에 꿈을 꿨는데 죽는 꿈을 꿨어요. 저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없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달려가서 내가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행했던 현대 겜보이 막 이런 거 그냥 전원 끄듯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도 저는 되게 주기적으로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불현듯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생각한다, 뭐 애늙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이 삶의 끝이 있다라는 유한하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오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어떤 세미나의 또 결정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최적화된 선택인가? 이게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기에 저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이 뭔지를 파악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개에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요 앞에 사진 한 몇 살 같이 보이나요? 굉장히 멋부렸죠. 23살이에요. 23살부터 되게 멋부리고 살았어요. 남들 다 생각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하겠지만 군대를 가서 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나가면 세상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나오자마자 저는 항상 압구정, 가로수길 이런 데만 다녔어요. 무언가 거기서 그냥 멋부리기보다 어떤 마케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진, 뭐 저런 사진 남기면서 계속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잘했던 거 하나가 약간 소주잔보다는 어떤 커피잔을 든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따라 하기 시작했고 해왔고 그리고 담배를 든 것보다 책을 든 게 저는 더 멋있었어요. 그냥 멋있는 걸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 진짜 내가 멋있는 걸 그냥 따라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빠른 나이에 랄프 로렌 폴로라는 회사
인사팀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되게 원하는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분명히 회사 생활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사 어떤 회식을 하거나 퇴근을 하고 동료들끼리 술을 먹으면 항상 상사 욕을 해요. 그냥 뭐라 하면서 회사 뭐 같은데 때려쳐야겠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인사팀 회식이 갈 정도로 잘 지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지 왜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냐면 저는 그때 저의 한계를 봤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표를 써두게 됐어요. 그리고 1년째 되는 날 그만두고 나오게 됐고 어떤 한계였냐면 저는 거기에서 만난 그 상사라고 하죠. 지금 두산그룹 인사팀으로 계시는데 그 팀장님을 보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도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분과 항상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분 집에 가서 밥 먹을 정도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는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는 그분의 삶을 동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되게 아까 그런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냥 죽기 전에 외제차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싶은 집에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팀장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삶, 그리고 아이 셋을 놓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 명밖에 놓지 못하는 삶, 그거를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분을 따라가서 이분과 똑같이 따라 해봤자 한계가 너무 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6개월 만에 사표를 써두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게 제가 인사팀이다 보니까 어떤 기록부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연세대 경희대 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건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집을 강남에 해주냐 안 해주냐로 이미 그 친구들은 약간 돈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월급 쓰는 거 다 쓰고 엄마 아빠한테 심지어 용돈 받아가면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실에 집을 얻고 근데 저는 되게 주체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은 어차피 나는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걸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런 말 해요. 되게 좋은 회사 왜 나왔냐. 근데 저는 그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죠. 거기서 성공할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제가 무언가 나와서 무언가 도전을 하고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라도 되면 그게 더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베팅하려고 저는 나와서 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종잣돈 500만 원으로 제 넥타이 브랜드를 런칭하게 돼요. 근데 3개월 만에 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이 사라지는 경험도 해보고 또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투자를 해달라 하면서 한 3천, 4천까지도 돈을 굴리고 계속 이거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저의 사업적인 경험을 계속 쌓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은 확장이 되고 제가 기존에 했던 수트 브랜드까지 확장을 하게 됐어요, 사업이.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상해인데 상해랑 밀라노 같은 데도 제가 나가서 계약을 할 정도로 법인 회사를 만들고 나름 승승장구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 전 잡이라고 할 수 있는 수트 디렉터로서 제 수트 브랜드를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저는 별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원하는 돈도 다 있었고 원하는 삶,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그냥 미국 티켓팅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여유, 그게 되게 영원할 거라는 약간 안주하게 됐던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마이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넥스트를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지금 말고 미래에 그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돈이 얼마가 벌리느냐보다 중요했던 건 내가 과연 작년에 비해서 성장이라는 걸 했나? 내년에도 성장을 할까? 이게 포커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그 여러 가지 알바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바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알바했던 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신세계백화점 가면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약간 기름 낀 옷을 입고 주차 안내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저의 첫 알바였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되게 느낀 성공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날 주말 알바를 구해서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겠죠. 근데 거기 신세계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먹어요. 모든 직원들이.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딱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거리. 남자 한 명과 여자 5-6명이 둘러싸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기름 낀 그 모자와 이렇게 옷을 점퍼를 입고 되게 추리하게 밥 먹는데 딱 그 모습이 목격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부럽다.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시고. 아니, 저는 그때 앉아있는데 약간 뭐지?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왜냐면 그 친구 그 약간 모습을 보니까 저보다 별로인 거예요. 저보다 별로인데 꽃밭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누군가 친구 만날까봐 두려울 정도의 복장을 입고 하고 있는데 쟤와 나는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냥 저 친구는 알바를 저 브랜드를 선택했을 뿐이고 저는 제 알바를 이걸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알바몬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다른 선택을 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알바몬에 들어갔어요. 알바몬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10년 전이니까 가장 핫했던 브랜드가 리바이스였거든요. 네, 끄덕거리는 분들 체크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리바이스가 그 알바몬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리바이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바이스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고객인 줄 알았겠죠.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래서 네 하는데 주말 알바 구하려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되게 안 구해요. 되게 심플하게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네 하고 끊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주말 알바를 만약에 구하게 되면 저한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또 여기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되게 뭔가 멋있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누나들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니저 누나를 연결해주게 되고 매니저 누나가 안 구한다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주말 알바를 구하게 되면 주말 알바에 꽃을 피워드리겠다 이렇게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와보래요. 그러니까 어떤 놈인지 한번 보고 싶었겠죠 솔직히. 그래서 말끔히 차리고 가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주말 알바를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 느낀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가지러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는 문화를 되게 심플하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우연히 발견한 성공 원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엄마 아빠가 공부하란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주셨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뭐 잘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에요. 되게 너는 늦게 될 거예요, 영웅아. 그러니까 싹이요. 안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는 늦게 크게 될 거야.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세뇌가 당해서 그런지 저는 항상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되는구나. 무조건 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되게 우리가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 자신감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바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슈트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을 때 뉴스킨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와이프가 된 선우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재미없던 강영훈과 너무 똑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막 저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막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나한테 반했겠지? 했는데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만날까 말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 속에서 저희는 두 번째 만나게 됐고, 전 두 번째 만날 때 너무 마음에 드니까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오빠 다단계 할 거야. 뉴스킨을 하겠다라고도 안 했어요. 왜냐면 와이프는 전직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체험하고 써봤겠다라는 저의 추측이 있었고, 뉴스킨을 말하면 그 브랜드 너무 좋지 이럴까봐, 행여나 알까봐 이렇게 세게 날린 거죠. 왜냐면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꿈 넘어 꿈을 꾸고 있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 내가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할 때 이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거절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가 저는 궁금했었던 거예요. 나름 이제 뭐 여우처럼 체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고 지금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저희가 원하던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아예 결혼 신혼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같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면서 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 인생 부모님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다 만들어 나가자.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직접 스케치하고 색칠도 우리가 다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부부 사업을 전개하게 됐고, 검토를 많이 했죠. 세미나를 듣고 뭐 또 아침 미팅을 참여하면서. 그래서 확신이 들면서 저희는 이제 103호로 바로 이사 오게 돼요. 지금도 103호 앞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2년 전에 바로 이사를 오게 됐었죠. 일주일 둘이 고민하고 바로 이사 가자. 그때 당시에 선우 사장님과 저는 강남역 쪽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심지어 빠지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올 전업할 파트너, 뭐 투잡하는 파트너들이, 저희는 그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상위부터는 모두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로서 움직이고 사무실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파트너들은 모두 카페의 어딘가에 무슨 약간 점조직처럼 흩어져서 사업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월세가 지출이 이미 강남역에 있는 걸 감당하고 여기에 집을 얻게 됐어요. 그때가 저희가 한 돈 100만 원 벌 때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온전히 사업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폰서님인데,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사회를 봐주셨어요. 근데 사회를 본다는 건, 결혼식에서 사회를 본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저는 아예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고객이었어요. 수트 고객. 그런데 부산에 사는 분들이었고, 저를 알고 싶고 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수트를 맞추러 오기 시작해요. 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계속 수트도 맞추고,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영화 커피 한잔 할까? 또 마침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기간이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저희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친구가 된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부산에 있는 애들이 또 지나가다 들렸대. 부산에서 서울이 지나가다 들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맨날 뭐 커피 먹을까 이러면 마침 내일 간대요. 만약에 서울이면 커피 먹을까 했는데 마침 내일 간다 그러고 항상 이틀 안에 거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난 되게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부담을 절대 주지도 않았고 그냥 저의 옆에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되게 스며들듯이 비즈니스가 찾아들었어요. 수트 사업을 하고 어떤 자영업을 할 때는 기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근데 그 기복이 있는데 2년 전에 최순실 아줌마가 갑자기 출연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한 월 1,000만 원 이상에 벌던 그 수입이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이런 반응이 저도 똑같이 나왔어요. 내 핸드폰이 잘못됐나? 왜 예약 전화가 안 오지? 그때 저는 느끼게 된 거죠. 이거 나는 되게 자연스럽고 평생 이게 이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안이 무조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내 옆에 있던 뉴스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어쩌면 내가 찾던 일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고 세미나를 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구조와 저는 심지어 그 수트 브랜드의 한계를 느끼고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이미 검토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의 구조가 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알바를 하던 뭘 하면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커피 한 잔을 먹어요. 그게 되게 누군가는 반잔이 채워져 있고 누군가는 한 잔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친구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잔이 채워져 있으면 상대적 여유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히 용기를 내서 나와요. 나오면서 스스로에 의해서 만드는 커피 2잔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2단계에 있었어요. 수트 사업을 하고 남들보다 대기업 다닌 친구들보다 연봉이 높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는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한 잔밖에 안 먹네. 나는 2잔이나 3잔을 먹는데. 이러면서 혼자 우월감에 빠졌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저기 바로 앞에 수많은 커피잔이 쌓여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소득이 뭔지를 명확히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되게 연령대가 좀 낮아서 직장을 안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고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저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랄프로렌을 들어갔죠. 저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직장인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부분 어떻게 하죠? 치킨집 차린다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넥타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잘 안 돼요. 빚만 늘어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방법을 모색하다가 운이 좋게도 잘 됐어요. 그게 결국 또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여기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가장 어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포인트를 뒀던 게 이거예요. 뭐 뉴스킨이 대단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이게 트렌드에 맞나 아닌가 이거를 제일 많이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제일 심플하게 답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스타그램을 펼치면 엄청 네트워크 생태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는 네트를 짜야 되는데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루엔서나 지금 1인 기업 그리고 뭐 인플루엔서를 이용한 마케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라련스트라는 브랜드예요. 라련스트 브랜드 다 아세요? 모르죠? 네, 다 이런 반응이에요. 되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뉴스킨은 다 아시죠?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도 아셨죠? 그게 저는 되게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또 결정적 한마디였어요.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유통과 어떤 마케팅 비용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미 여기는 완성돼 있구나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이버 마케팅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스타그램으로만 저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수트 사업을. 그래서 저는 선경험이 있어요. 이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 제품을 사고 팔고 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마케팅적으로 유혹을 할 수 있고 이게 저는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저에게 너무 쉬워 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선경험을 통한 확신이었고 제가 수트 브랜드를 할 때 또 한 가지가 수트 디자이너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수트 디렉터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플랫폼으로서 저는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좋은 수트를 찾는 사람과 어떤 공장과 이어주는 역할로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이 바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SNS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처럼 똑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SNS 비즈니스는 저는 사실 즐기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초기에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완벽하게 사업 도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뭐 그저께 갔던 유명한 카페도 친구들이 올리는 피드 보고 북마크 저장해서 가지 않나요? 똑같이 누군가는 내 피드를 보고 그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업적인 도구가 완벽히 되겠구나라고 저는 보였고
한 5시간 전에 박상조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영어 선생님이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SNS 비즈니스에 대한 좀 더 많은 팁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트윈지가 워낙 SNS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제가 몇 시간 전에 급하게만 넣었어요. 근데 이 SNS라는 거에 대한 저의 어찌 보면 또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사장님처럼 인스타그램 하고 싶어요. 반응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약간 되게 뻔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험으로서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쉽게 답을 드리면 여자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세일즈가 원활히 될 수 있어요. 지금 뉴스킨을 떠나서 SNS 구조상.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약간 어려운 거죠. 여자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을 아무리 잘 꾸며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결국.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그게 모방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데 모방만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직의 확장은 일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다 했었던 경험이에요. 빠르게 아무나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SNS가 너무 펼쳐져 있고 너무 빠르게 굴러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사업 설명을 아무나 데모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느리더라도 확실한 사람. 지금 제가 아까 세보니까 1대 기준으로 한 6명 가까이가 다 SNS로 왔어요. 승리율이 꽤 높은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1년을 저를 지켜보고 와요. 그리고 뭔가 대본 받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처럼 살고 싶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천천히라도 괜찮다, 명확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 파트너들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한 명의 대리점을 내가 원하냐 아니면 한 명의 그 파트너가 조직을 만들 리더를 원하냐라는 관점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선 한 명 한 명의 대리점만 확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사람은 그 대리점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팁이, 저는 유튜브를 아직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서 어떤 약간 알고리즘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계속 변화하니까 알고리즘이라든지 스토리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워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분들은 많이 사요, 팔로우를. 근데 그거보다도 나를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10,000명 중에 단 10명밖에 안 되는 거랑 단 100명 중인데 50명이 있으면 저는 50명의 그 사람이 더 영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진짜 약간 사업 전기할 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 다 적었거든요. 궁서체 보이시죠? 진지해요, 진짜. 이건 얼마 전에도 저희 팀에서도 한번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은? 관계.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업이 확장되는데 이거는 결국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냥 나 혼자 꽁냥꽁냥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이 있어야만 확장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스템에 의한 소득이 바로 팀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바로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팀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관계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레피스 막 골드 처음 이그젝이었을 때부터 했던 생각이에요. 초기 멤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성품이 좋냐 안 좋냐가 저는 솔직히 제가 리크루팅 하냐 안 하냐의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작정 빨리 핑 가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얘 좀 별론데 얘가 있으면 내 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그리고 파트너 한 명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가면 어차피 사라지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야 지금 이런 트윈즈에서도 좋은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색을 내면서 엄청 좋은 문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존경한다는 그 인사팀장님이 있잖아요. 그분이랑 제가 루비 때 이야기 나눴던 걸 제가 다 메모해놨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그 팀장님이 해주신 말이 영화 자질을 봐야 된다. 경력이 아닌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경험을 체크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은 애티튜드, 좋은 자세만 뜻하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도피하느냐, 정면 승부를 하느냐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신입이든 누구든 어떤 개발은 가능하나 그거에 받쳐줄 역량은 필요하다.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니즈가 없는 사람은 먹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안 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냉정함 같은 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늦게 간다고 해서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업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전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때 나와 함께 그룹을 만들 사람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찌 보면 사람들을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을 원하죠. 누구나.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고 싶은데 나는 과연 그 사람이 오고 싶은 사람인가? 내 매장에, 나라는 사람의 매장의 매력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샤넬이라는 백을, 뉴스킨이라는 샤넬이라는 백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길거리 노점상에서 사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대문에서 뭔가 제품 팔듯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원하는 매장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브랜딩을 해야 된다. 나라는 사람이 행동, 태도,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올리는 거, 숨 쉬는 것 모든 게 브랜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비즈니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의도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스키는 지금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4.0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일을 접근할 때 스폰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룹에서 가고 있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나의 비즈니스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어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일을 하기 위한 행동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되게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막 홈파티라고 하고 저희 그룹에서는 갈릴레이라는 말을 썼어요. 뷰티 클래스. 근데 그런 게 과거랑 똑같은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환경은 많이 바뀌어요. 20대 분들이 들어오고 누가 갈릴레이에 올래요? 이러면 누가 와요? 갈릴레이가 뭐야? 홈파티.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주는 것조차 점차적으로 우리 밀레니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답보다 더 나은 방안을 약간 리더적인 마인드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EVP를 달성하고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지금은 SBA를 달성한 지금 상태에 있죠. 계속 저희도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느꼈던 건 무조건 EVP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EVP이신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지만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되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폰서가 이야기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EVP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단계가 오지 않고 떠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단계가 오고 나서 내가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뭐 루비가 먼저 가냐 아니면 조직이 탄탄해져서 루비가 되냐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됐건 EVP를 무조건 달성을 하는 게 좀 중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킨 사업은 사실 저는 사과 농장을 경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한 그루 안에서 사과가 몇 개를 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사과를 수확하는 어떤 GV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시스템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명의 이그제큐티브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실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리더를 어떻게 내가 발굴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로드맵을 나부터도 이그제일 때도 내가 파트너 생기면 어떻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진짜 팀워크가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팀워크보다 중요한 게 팀십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팀을 향한 마음,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팀을 향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팀워크를 하기 위한 엄청난 이제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팀의 이득이 아닌 자신의 이득만 쫓는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로서 볼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성장이 너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떤 더 잘하기 위한 고민은 하되 머리는 쓰지 않으시는 게 사업 성장이 훨씬 좋아요. 잔머리겠죠, 어찌 보면. 팀이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2년 동안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내 그릇의 수준만큼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그래서 계속 독보적이게 저는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뉴스킨에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독보적이지 않는데 독보적인 팀과 파트너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지 않는데 넥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어찌 보면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무서울 수도 있죠. 이건 되게 팩트인 것 같아요. 나를 능가하는 파트너가 생겨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능가해야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능가하고 있는 능가하는 파트너가 안 나타났다면 아직 내 수준이 그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 나를 능가하는 파트너가 나와야 그게 조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저의 3대 스폰서 사장님이 사업을 제가 전개를 할 때, 사실 사장님들 다 탱코어 하세요? 네. 탱코어 쉽지 않죠? 네.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잠들고, 해야지 하는데 유튜브 보고. 근데 그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의 3대 스폰서 사장님이 저를 거의 몰랐었죠. 그분한테 제가 루비 때부터 탱코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되게 어려운 분이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보내면서 저는 제가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자세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쓸모없는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뢰를 심은 거죠. 제가 딴 데 못 가게.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이아 때까지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폰서 사장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부산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훈 사장 혹시 그 서울팀이 왜 성장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게 이거였어요. 부산에 물론 떨어져 있고 하지만 저는 제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를 저를 믿는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를 믿고 있는 것까지도 그분들은 알고 있고, 스폰서가 저를 믿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다. 확신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님이 그게 성장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트윈즈 그룹 안에서도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트윈즈를 보여주고 우리 팀을 보여주면 100% 리크루팅 될 거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팀은 무조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 우리 팀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부터 그런 팀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반드시 성장을 할 거예요. 이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스폰서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부산에 있었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형제라인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 이런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폰서에 대한 원망을 더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스폰서가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을 이야기하고 할 때 스폰서의 장점은 복제가 되지 않아요. 잘. 정말 어려워요. 박상용 사장님이 강의하거나 하는 것들을 사장님들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다 보면 나만의 장점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게 자기의 또 강점이 될 거고 그거를 파트너들은 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단점은 곱하기 돼서 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무섭게 복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조직이 커질 때 바로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리더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리더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스폰서한테 감사해라. 근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이 얘기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다 누구나 인간이잖아요. 나부터 완벽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스폰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스폰서와 같이 동반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무조건 플러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팀은 이게 부족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새나가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팀이 성장하기 이전에 나부터 성장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저도 완벽주의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사업에서는 완벽이 아니라 플로우리스라고 해서 흠집이 없는 상태로 저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팀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되게 트윈즈는 열정이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반대로 내가 활용될 수 있게 다른 형제라는 스폰서들이 나를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팀은 무조건 2배, 3배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우리 스폰서는 점점점 하는 경우가 특히 소기 사업자부터 루비 때까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돼요. 인간이라서. 그게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변화하고 탈출해서 내가 아닌 걸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점점점 하는 분들은 스폰서도 똑같아요. 우리 파트너는 점점점.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그냥 그대로 부족한 거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저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책과 같이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책을 보면 그 책 내용 아무리 좋아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줄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 궤도를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그 책은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책이 되죠. 스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감사한 존재로 생각하면 내가 우선 성장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스폰서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한 6개월 미만 사업자이신 분 엄청 많네요.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어떤 GV보다도 GV가 또 낮게 되면 결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운데 약간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도 그러고 저부터도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놔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자기가 끈을 놓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사서 고생을 하고 하다 보면 무언가 우리는 비즈니스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다 놓치고 누구 한 명이 꼴 보기 싫어서 역행을 하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막 아까 말한 팀에 대한 바램, 스폰서에 대한 바램, 파트너에 대한 바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를 계속 개발하고 하다 보면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게 문화가 더 복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아까 심플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환경을 바꾼 것도 있었어요. 모든 환경은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SNS도 물론 그렇고 지금 이건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 생활 5년 해봤자 고작 대리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5개월 하고 성과 없다고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느냐가 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1년도 제대로 열심히 해보지 않은 채 성과가 없다고 이거 되는 거 맞아? 근데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면 되는 사람이 없어야 안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1년 만에 성과가 나고 6개월 만에도 성과가 난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그리고 네트워크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고 이 비즈니스는 상대방이 때가 될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게 때가 안 됐다고 나 혼자 안 달고 떠나서 누군가에게 가면 다 실패하죠. 그게 내가 무언가 티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티를 안 내고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연습도 되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다르게 보면 항상 저는 결과가 있든 없든 올바르게 사업해야 하는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항상 이 생각을 해요. 1년 만에 또 누군가가 오고 영어사자니까 뭐 당신과 사업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요. 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타이밍이 온 것뿐이에요. 아까 제가 스폰서 사장님이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이 돼서 간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겸손하게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Y를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빅피처를 저는 항상 꿈꿔요. 가슴이 떨리는 목표를 만들고 지금 저는 인스타그램을 할 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뭐 뉴스킨 중에 좀 잘하는 사람 이럴 수 있지만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나 뉴스킨 한번 해보고 싶어 했을 때 야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해 하지마라고 하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 아는 사람은 그걸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올바르게 하는 것 같아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리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코리아를 대표하는 밀레니얼 리더라고 저 스스로 괜히 생각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어찌 보면 이번에 디비던즈맨도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거를. 그래서 모두에게 저는 인정받는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는 게 하나의 목표인 거죠.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요해지다 보면은 분명히 저는 다른 그룹들, 대기업에서 그런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초빙해서 그룹을 만드는 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요청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룹이 커지면서 사실 제가 수트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주변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룹을 키우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트너들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2년밖에 고작 안 했지만 이거는 전문용어로 손모가지를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 도구 알았으니까 좀 마음 편히 있을까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근데 제가 고작 2년밖에 안 했어요. 고작 2년밖에 안 하면서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수트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내 밥그릇만 더 늘리기만 바빴고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나와 미래를 함께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생겨요. 그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초기 사업자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함보다도 그냥 지구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단기적인 성과만 노렸던 거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어떤 지금 이제 약간의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큼 성장을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해낼 거고 그리고 저희는 부모가 되겠죠 언젠간. 그리고 부부로서 근데 그 나중에 아이에게 부모가 삶으로서 증명해주는 걸 저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전적으로 썼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풍요롭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제가 살면서 한 32살 뉴스킨을 알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단어를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책임지고 함께할 이 팀이 생기고 2년 만에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성장되고 폭발적으로 앞으로도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서고 우리 팀이 바로 서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1시간 딱 됐는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바로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2년이 지나서 저희 그룹과 뉴스킨을 대표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님과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